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 흐름부터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. 손재현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. 지난주 증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,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일단 대표적으로 금요일이었죠. 금요일 날 거의 지지부진하던, 그러니까 900선에서 계속 유지되어 왔던 네.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소규모 박스권이 유지되어 왔다가 금요일 날 빠졌습니다.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아시다시피 유럽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.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뉴스로 좀 이렇게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다시피 홍콩이라든지 대만 시장과 그다음에 니케이까지 포함하는 네. 그런 아시아 약세장을 금요일 날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, 아니면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어떤 불확실한 해소로 인한 반등이 돼야 될 네. 반등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, 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재미있는 시장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재미있는 시장이었고, 당장 내일 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지도 않을까,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. 이번에는 진용준 대표께 또 질문을 드릴게요. 지난주 초반에는 4개월 만에 한 121선 근처까지 회복을 하면서 추세 반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, 네. 금요일에 좀 다시 내려온 점이 좀 아쉽죠. 그렇죠. 아무래도 지난주 같은 이 시간에 121선에 대한 어떤 고지전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사실 확보를 제대로 한 적이 없이 계속 이 언저리에서만 움직이다가 금요일에 결국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.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무너진 이유가 딱히 이 정도로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못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다시 네. 한번 새로운 악재가 터진 것도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들 여전히 상존해 있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움직임들, 노력들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현재의 위치 단 일주일만 보더라도 강세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호재에 상당히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할 때 강세장이라고 부릅니다.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호재에도 민감하고 악재에도 민감해서 갭으로 매일 이렇게 뜨고 내리고 이런 모습이 네. 보이고 있는데, 그런 모습을 본다면 거의 반등장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런 모습에서 한편으로는 내일 아침에 시가가 내 예상과 좀 다를 수도 있다. 이 부분을 좀 늘 염두에 두고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. 그리고 이전 수준만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악재에 거치는 작업들이 조금 더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불확실성을 하나씩 걷어내 가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증시, 지금 아직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반등장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가가 예상과 다를 수도 있다. 그렇다면 시가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종가 매매가 더 유리할까요? 종가 매매를 한다면은, 그러니까 매수를 말씀하시는 걸 텐데요. 종가에 네. 매수하고 다음날 갭으로 뜨는 것을 기대하는 게 이제 종가 매수인데, 아무래도 요즘 말씀드린 대로 시가가 내 예상과 다르다는 것은 위든 아래든 예상을 못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종가 매매는 요즘에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. 오히려 하루 안에 하는 오히려 단기 공략이 더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단기 매매가 나은 시점이다. 네.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.